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상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발표할 그 발표 제목은 글로벌 위험 트렌드와 한국 사회 미래 위험 이해입니다. 이 발표는 지금 연내에서 하고 있는 실외 위험 현황 대응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 작년에 이 과제를 이제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그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들을 분석해서 이것들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냐라는 어떤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니즈가 있었던 관계로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위험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한국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연구 개요에서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 어떤 배경,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어떤 위험들이 퍼져 있는지 분석했던 결과, 그리고 이것을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한국 사회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위험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향후 대응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아까 처음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퍼져 있는 위험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연구의 니즈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위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의체나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들의 위험 트렌드를, 동향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그 결과를 이제 한국의 환경, 그다음에 사회, 기술, 지정학 등 다양한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좀 거창하게 한국 사회 미래 위험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 반복론적으로 분석을 할 때 페스텔이라든가 스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환경 분석, 미래 환경 위험 분석을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를 섭외를 해서 그 이해자 간의 합의를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도 그 발간하는 리스크 리포트에 보시면은 그 여기서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다양한 풀을 많은 숫자의 풀을 구성하지 못했지만 그 최대한 많은 풀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행의 절차는 글로벌 위험, 재난 위험 이슈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협의체 및 민간 기업 등에서 발간하는 위험 이슈 동향을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전문가 설문조사 그리고 워크숍, 그다음에 전문가 집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연구를 한국 사회의 위험 분석을 하기 이전에 글로벌 위험 분석을 탐색하기 위해서 참고하였던 국제기구 등에서 발간하는 위험 리포트들입니다. 그래서 WEF에서 나오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포함해서 OECD, WHO, UNDRI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간하는 위험 이슈 리포트들을 참고를 하였고, 그 리포트에서 나오는 위험 이슈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전문가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경제, 기술, 지정학 분야 이 5개 분야에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 전문가들에게 글로벌하게 뽑힌 위험 이슈들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대응 수준, 한국의 대응 수준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의 위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이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더 폭넓은 그 논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 외에 더 풍부한 위험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더 모았고, 그다음에 그 한국 사회에 그런 나오게 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각 분야 환경, 사회, 경제, 기술, 지정학 분야의 각 분야의 그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전문가 집필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위험 이슈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위험 이슈를 탐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제가 참고했던 7개 정도의 글로벌 위험 이슈 동향 리포트에서 위험 이슈들을 오른쪽과 같이 5개 분야로 나눠서 환경, 사회, 경제, 기술, 지정학 5분야로 나눠서 이슈들을 쭉 나열을 이제 목록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이거나 그다음에 이 어떤 이슈 자체가 이슈들을 야기시키는 어떤 변화 동인이 되는 그런 드라이빙 포스 같은 이슈들을 종합을 해서 15가지로 추려서 이제 글로벌 위험 이슈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3가지, 그다음에 사회에서 3가지, 경제 분야 4가지, 기술 2가지, 그다음에 지정학 분야에서 3가지의 위험 이슈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도출된 위험 이슈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그리고 그 워크숍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에서는 그 한국적 맥락에서 봤을 때 영향력 평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교했을 때 대응 수준 평가에 대한 것을 이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슈의 중요도를 현재 영향력도 많이 있는데 대응 수준이 현재 수준의 대응 국제사회 비교했을 때 대응 수준이 낮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력이 많이 있는 것을 중요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봤을 때 각 분야의 해당 이슈 중에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 현상이 이제 가장 위험 이슈로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신종 감염병 출현 위험이라던가 그다음에 오보 및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의 이슈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와 경제적 기회 부족 및 생계적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혼란 등의 이제 이슈들이 높게 나타났고, 기술에서는 이제 허위 정보,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에서는 이제 지역 간의 어떤 무장 충돌에 부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발전과 결합된 진화적인 긴장과 안보의 위협 증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위험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의견이 조사 결과가 나타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 워크숍을 분야별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영향 및 전망이라던가 대응 전략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위험 이슈 도출을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첫 번째 발제자이셨던 이승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도시에서의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한 뭐 홍수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위험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환 위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적응도 하지만 완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탄소 중립하는 전환의 과정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출현 위험과 그로 인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의 미래 위험 이슈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이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큰 위험을 야기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이슈가 되겠고, 경제에서는 이제 경제적 위험을 강화하는 인구 조족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이슈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리스크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라던가 뭐 인구 감소라던가 이런 것들의 경제적인 리스크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저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리스크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기술 파트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사이버 공격 위험 2가지 이슈들이 다 똑같이 이제 한국 사회 위험으로 이슈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정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AI 기술 자체가 어떤 고용 구조에 변화를 미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런 것들 이제 기술의 파트에서의 한국 사회 미래 위험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지정학 파트에서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사회에서의 미래 위험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있던 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스탠스 같은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아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 미래 위험 이슈로 도출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미래 앞에 도출된 한국 사회 미래 위험에 대해서 이런 위험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위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야별로 조금 짚어보는 것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런 분야별로 다양한 위험들이 사실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위험이 다른 위험과 같이 결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결합되는 위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핵심적인 전략을 취하면은 그 위험들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파트입니다. 그래서 환경 파트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가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물 다양성 영향을 주고, 이 서식지 파괴가 탄소 흡수율 감소로 이어지면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아까 이제 이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변화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파괴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출하면서 파괴하는 것들이 다시 그 배출을 느리게 되는, 그리고 배출을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악영향을 계속 되풀이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기변의 다양한 영향으로 보시면은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한 뭐 아까 물리적 피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질병, 그다음에 산불, 오존 농도 증가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1차 산업들,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 등 이런들이 피해로 인해서 기후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위험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신종 감염병 출현 위험으로 인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런 신종 감염병이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팬데믹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발생하진 않았지만 뭐 생활 패턴이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도시 공간의 변화라든가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변화의 요건들이 이런 신종 감염병 출현 위험성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팬데믹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것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히 취약계층이 가장 더 취약해지는, 그래서 공급망이 무너지고 그냥 경기 침체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 오면은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고 사회적 양극화가 되면서 취약계층이 더 취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의 신종 감염병과 좀 비슷한데, 이 부분도 경제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팬데믹이 장기화 됐을 때 공급망 영향이 경제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화석 에너지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CO2를 배출하게 되고 기후변화 야기가 되면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대응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경제적인 한국적 맥락의 특성상, 산업 구조의 특성상 에너지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이런 화석 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이런 경제적 리스크를 더 가중시키는 이런 이제 야기하게 되는 전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경제 파트의 위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파트는 그 AI 기술로 인한 개발, 생성형 AI 기술로 인한 AI 기술 개발로 인한 딥페이크 악용으로 인해서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뭐 음란물 문제라든가 피싱, 사기, 정치적인 악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격도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정보가 공격으로서 취약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정지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 이게 그 드론하고 결합이 되면서 AI 기술이 이제 무기로도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로 기반으로 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지범 교수님께서 발표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AI 특히 뭐 그
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또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더 많이 태워대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AI라는 것이 물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 환경을 더 파괴하는 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 파트에서는 기술 패권의 전쟁 속에서 그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 강국, 반도체라든가 그런 들이 강국이지만 사실 기술 안에 들어가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사실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격차가 점점 심해지지 않도록 이거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실패했을 때에 안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협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 격차가 커지게 되었을 때 국가 간의 기술 격차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뭐 기업 간,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뭐 첨단, 비첨단 산업 아니면 엘리트 노동자 이런 것들의 다양한 뭐 산업,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계층 여러 형태로 이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 위험과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결된 위험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의 중요한 이유가 뭐 사람의 건강으로 뭐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안 좋거나 뭐 장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뭐 우리가 어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약이나 처방이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요소로 봤을 때 뭐 하나의 어떤 뭐 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던가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찬가지로 복합 연결된 위험을 한 가지 어떤 문제로 어떤 솔루션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연결된 위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환경, 경제, 기술 간 복합 위험이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너지 전환 위험에서 오는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화석 에너지를 여전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정책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뭐 CBAM이라든가 IRA, 뭐 RE100 이런 기후 공시 같은 국제사회의 규제들을 그 정책에 반하는 기술을 맞추지 못하면은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복합 위험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환경, 경제, 기술 간의 복합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에너지를 지금 현재 뭐 한전 이런 특정 기관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도소매에서의 경쟁 체계를 구축해서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서 이제 구축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방안들이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을 확대하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안이 되면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 경제, 기술 간의 복합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제 지정학 간 복합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학적인 충돌이 에너지 수급을 불균형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 야기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서의 한국적인 맥락의 한국적인 어떤 경제적인 특징,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플러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의 어떤 외교적인 딜레마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위험 플러스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험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어떤 이해가 기반이 된 그리고 동북아 에너지 수급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의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 기술 간 복합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지정학에서 메인이 사실 기술 패권 정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우리가 그 기술 패권 정쟁에서 뒤처질 경우에 기술 주권을 상실하고 특히 AI 기술과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그 공급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그 어떤 경제 산업 아니면 지정학적인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소부장, 그러니까 기술 능력은 있으나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 여전히 이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 발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어떤 그 공급망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학 기술관 복합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최근에 이제 9월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 위원회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윤리 관련해서 법제도가 확립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 AI 안전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그 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소에서 하는 어떤 규제 관련된 윤리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기술 간의 그 격차를 계속 메우기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의 어떤 지식 재산권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인재 유출가 되는 그다음에 기술 유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재 유출이 되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유지하는 방안 빠져나가지 않게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계속 해외에서의 인재를 또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AI, 2차 전지 등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 역량에 내재하는 계속 노력을 지속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기정학 기술 간 복합 위험을 해결하는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과제의 최초의 취지였던 다양한 이제 글로벌 위험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제 한국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의 이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어떤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그 글로벌한 위험의 차원의 이슈를 국가 차원으로 이제 다운스케일링하면서 이슈를 조망했다는 부분에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할 때 특히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향후 연구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좀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현재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 중에서 뭐 다양한 기관들의 문헌들이 있지만 거기서 WHO, IMF, IPCC 등 다양한 또 기관에서 나오는 리포트들도 아마 참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위험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목록화를 하기보다 뭐 인과성이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복합성을 좀 더 고려해서 목록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 계획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